5월 27일 금요일 밤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28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사거리고 또 투표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또 사전선거일이 오늘 그리고 또 토요일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후보자들 운동원들이 각양각색의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자기의 후보자 이름을 연호를 하고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좀 시끄러웠습니다. 뭔가 자기가 나 이거 해보겠다라고 이제 들고 나오는 그런 호기,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운동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성원, 그거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과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루는 수준이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건방진 표현입니까? 그게 과연 맞아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저는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고, 줄곧 특히나 최근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여야의 구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깡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아는 게 미천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서 봤을 때, 야, 한국에서 과연 민주제도라는 것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인가 하는 심각한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가 경주 유세 지원을 와가지고 여기 시장 사거리, 주로 이제 저기가 정치 연설을 한다거나 할 때 단골로 쓰이는 장소인데, 저기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당원들 또 그 당에 소속된 출마자들 또 관계자들 쫙 나와가지고 이제 시뻘건 잠바를 입고 하고, 또 해병 전후에는 왜 그런 데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해병 전후에 회원들이 와가지고 교통 이렇게 조율하는 봉사를 하고, 봉사인지 아마 일비를 받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하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사전선거 한다. 본투표는 역시 또 휴일로 잡아주고, 대선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많은 투표일을 만들어내고 노는 날로 지정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언급하지만은 정치 환경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좌경화가 별것 있겠습니까? 무슨 공산화된다 이런 것보다도 포퓰리스트들이 점령하는,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제 그걸 또 바라게 되는, 그렇게 해서 계속 맞물려가는, 왜 이런 구도로 계속 가는 것인가 걱정과 짜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거기 출마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구도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은 지방선거 앞에다가 채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채지방선거라고 하겠습니까? 몸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방을 줄여야 된다,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상징적으로 좀 걷어내야 되는 그런 물질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지방 선거다 이렇게 좀 조롱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경주신문이 주간 정보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인데요. 여기에 이 지역에 나오는 인물들 몇 면을
기획으로 짚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공보물도 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관심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공보물을 보면은 꼼꼼하게 좀 읽어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 도시에, 또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에 어떤 뭐 유행어를 쓴다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구나,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걸 그냥 느껴보기 위해서 보고 있고, 제 나름대로 가려내는 눈을 키워보려고 읽어보거든요. 그 공보물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모아두는데 경주신문에도 이 나온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시장 후보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될 뻔했던, 아주 모욕감을 느낄 뻔했는데 다행히 더불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가지고 참 그런 치욕스러움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공약을 봤을 때 고교 평준화를 빼고 몇 가지는 오히려 참신한 공약이 많았는데, 이 민주당 후보 이분의 지금까지의 이력, 현재 자기가 뭐 맡고 있는 그런 직책들을 보니까 역시나 아니다, 시뻘겋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 시장 재선하려고 나온 사람이 중단 없는 경주 발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거든요. 중단 없는 경주 발전? 무슨 경주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혁신을 했던 사람인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경주시입니다. 이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바스러뜨릴 짓을 이제 해놓은 것이죠. 쭉 나오다가 도의원 한 사람은 보니까 무슨 재밌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데,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중사 전역, 해군 특수전여단 파견. 보통 우리가 군대에 나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전역했다, 또 뭐 육군 전역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육군 특전사 전역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707 특수임무대대라고 더욱더 돋보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UDT 파견이라는 거는 뭐 위탁 교육을 받고 왔나?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나? 아예 받아는 훈련, 폐용하고 있는 훈련 그 내역을 쭉 적어 놓으면 어떨까? 뭐 군대 나왔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훨씬 낫는데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도의원은 또 무투표 당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은 앞으로는 아예 거기는 투표 의석 자체를, 선거 의석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또 국민의힘에 있다가 또 더불어로 옮겨버린, 잠바를 바꿔 입은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공천에서 떨어지면은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흰 잠바 입고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한 명 나왔는데요. 재산 신고액이 0원입니다. 빵원. 빵원이 그 자랑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2003년생이네요. 2003년생이라도 재산 빵원일 이유가 있습니까? 뭐 빵원인 걸 제가 모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부모님 용돈 주는 거 모아놓고 명절 되면은 요즘 용돈 제법 받죠, 애들. 그런 애들 또 통장에다가 돈 모으기, 뭐 경제교육도 집에서 경제관념 또 키워준다고 그렇게 통장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재산 신고액이 빵원인지
참 재밌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뭐 밀짚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이철호 도지사도 요즘 보니까 밀짚 모자 쓰고 막 돌아다니던데. 예. 물론 이 중에서는 참신하고 스마트한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도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 예. 국민의힘의 잠바를 입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경우가 저는 9할 정도로 봅니다. 90% 정도는 국민의힘의 잠바를 입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경주신문 사설, 수준 높은 지방정부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라고 제 생각과는 완전히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10% 미만 투표율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선진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국민의힘 잠바를 입고 있으면 안 된다. 9할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새누리당 시절에 기업 친화적인 입법 발의 현황을 봤을 때는 이미 그때 중도 좌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민의힘의 변질된 그 색깔로 볼 때는 지금 잠바 입고 나오는 거는 일견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라고 하는 일본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의 유언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카운터파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골자는 일본의 보수가 오만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보수가 지키는 원칙은 무엇인가? 보수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보수주의라고도 하고 또 자유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좌파, 저는 진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리버럴이라고 하는 말을 하이제킹해서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훔쳐가듯이, 그러니까 이 리버럴은 다시 또 용어를 뺏긴 나머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다, 이렇게 또 줄곧 용어를 뺏기고 도망을 다녀요, 오히려. 그런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수주의,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 내 삶에, 나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단위로 볼 때는 가정이죠.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국가가 침범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으러 간다고 썰레발 쳤던 안민석 같은 사람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그때 또 설치고 그랬었거든요. 국민의 건강까지도 국가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한 번은 근력 운동을 또 해야 된다. 또 분기별로 체력 측정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항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내니 스테이트라고 하는 보모 국가를 넘어서서 국가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모든 생활에 관여하면서 지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좌익 진영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속임이죠. 차별금지? 얼핏 좋아 보이지만 선택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죠.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음료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나 사이다 집어들었다. 그러면은 콜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즉 사이다를 선택할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죠.
좌익 진영은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 좋게 들리는 차별금지법. 하지만 선택의 자유 박탈법이다. 고교 평준화, 수월성 교육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공부하고 싶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진로라든지 직업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자유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학업 평준화라고 하는 말로 가문이설로 지금 당면에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마음을 유혹을 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지, 힘들지, 다 똑같이 평등한 상태를 만들자. 그래서 그 누구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게. 지금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상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 기량, 보편적, 평등 상태에서 만들어진 선수가 아니죠.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경향신문에서도 실습니다. 뻔뻔하게도.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포몰이를 하던 경향신문도 물론 동아일보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공포몰이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이 주관하는 축구 대회도 있습니다. 엄연히 열렸습니다. 천연덕스럽게. 자기들이 여는 축구 대회는 소개를 했거든요. 왜 축구하죠 그때?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고 침 튀기면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나 경제 정책에 따른 결과를 볼 때 비교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관통하면서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 하나가 강제 삭제가 되었는데 그 영상 삭제된 내용은 주가 이런 겁니다. 별 것도 없었습니다. 한강 광장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왜? 뭐 마시고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서가지고 무언가 매장에 뭘 사러 간다거나 화장실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일어서면서 다 마스크를 낀다. 앉아있을 때 다 벗던 사람들이. 왜? 남이 보니까. 남이 보니까 눈치 보였어. 서로가 감시원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집에 가서 다 벗는데 나오면서 다 쓴다 마스크를. 심지어 지금도 식당에 들어가는 동료들이 마스크 벗고 대화하면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로 돌아가는 자기들 승용차 내에서 마스크를 낀다. 긴 시간 동안을 관통하는 비교 학문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비교하는 능력까지, 이성적인 능력까지도 지금 상실된 상태다. 상실된 상태다. 우리가 보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보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녀들이 직업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떼놓고 보면은 다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한 명도 없다. 보수 가치 내세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다, 정의당이다, 뭐 진보당이다, 뭐 노동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중당이라는 게 있죠. 뭐 거기는 그렇다 치고 범좌익이니까 오히려 일관성에 있어서는 매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거짓말은 안 하고 계속 가니까. 그런데 보수 정당 입내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보수 원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유주의까지 도달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깃발을 세우고 보수 원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보수가 없어져 버렸다. 보수가 실종되었다. 보수의 나라에서 보수가 실종되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좌익과 완전하게 일치하게 된다. 똑같다 또는 더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같이 썩자. 썩기 경쟁한다. 썩어 빠지기 경쟁을 하고 있다. 포퓰리즘 경쟁을 한다. 유권자들은 아이고 좋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또 600만 원씩 준다고 하죠. 자영업자들에게. 이름부터가 웃기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뭐가 재난이었던 거죠? 지금 돌아봤을 때 아직도 그게 재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이나 과잉되게끔 통제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자기들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허울을 분식하면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를 했죠. 완전히 그야말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러면서 만든 겁니다. 인재적 성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름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인간이 받아먹는 사료에 길들여지는 것은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길들여져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부터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이라고 하는 최근 신간인데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은이는 자신은 역사의 여러 가지 역동기를 겪은 경계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경계인. 뭐 그런 표현을 뭐 흔히 쓰긴 합니다만은 훗날 돌아봤을 때 지금의 우리 지식인으로 볼 때 주력은 아직까지 저는 60대 중후반이라고 보거든요. 더욱더 노회하고 축적될 만큼 있는 내공이 있는 나이는 지금으로 볼 때는 6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생산적인 활동에서 볼 때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끼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훗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경계인에 걸쳐져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경계인이라고 나중에 정의가 될까를 볼 때 좀 더 진지해보자. 좀 더 진지해보자. 애들처럼 장난치듯이 하지 말자. 선거 문화는 앞으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쭉 읽어보면 장난치나 지금? 정말 장난치나? 저는 직업적으로 제가 태권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범 수련생, 우수 수련생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이 박힌 상장을 애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도장 찍어가지고. 좋아하죠, 어린애들이.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상을 받는다. 상신을 해라. 라고 봤을 때 제가 이게 건방진 게 아니라 내가 못해도 니보다는 낫지 싶다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네 이름 적힌 상장을 내가 왜 받는데 그거 받고 내가 왜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분 들 때 가끔 있을 겁니다. 후보들 나와가지고 인사하러 다니고 뭘 뽕짝 틀고 운동원들이 뭘 구호를 외칠 때 가만히 보죠. 내가 당신을 왜 찍어야 되느냐. 네가 내보다 나은 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짐짓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유권자 노릇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권자 노릇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잘 쓸 수 있는 민도가 되어 있는가? 이런 후보들을 탓하기보다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투영된 거울입니다. 유권자들의 아바타입니다. 정확하게 유권자만큼 튀어나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욕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모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 모습.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듯이 뺑뺑 돌아서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도록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고 국가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수의 나라에서 보수가 실종되어 버렸다. 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